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거진 한 달 동안 계속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계속 빠지는 날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는 그런 한 주가 되었네요. 역시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오늘 또 많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거 8월 17일 토요일임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이 이제 8월 5일 하락이 있었던 이유로부터 해가지고 2주밖에 안 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2주밖에 안 됐지만 분위기는 과연 이게 하락을 곧 끝낸 또는 하락이 있었던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락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라던가 그런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단 일주일 만에. 지난주로 이제 시계 태엽을 돌려보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해도 더블딥 얘기가 많이 나오고 더블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추가락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락이라는 것은 한 번에 안 끝나. 보통 두 번은 떨어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여전히 블랙 먼데이는 진행 중이고 이건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어.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돼. 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대세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유성 CIO도 나오셔가지고 뭐 2, 3주간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신중히 지켜봐야 될까 해서 그런 생각에서 한번 한 주가 또 흘렀는데 이 5일 동안은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계속 오르다 보니까 어느덧 그 5일 후의 토요일이 지금이 돼 보니 이제 과연 5일 전에 느낌 뭐 추가락을 걱정하던 것들 우리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제 하락, 폭락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싹 다 사라져버린 그런 한 주가 돼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신기한데 어찌됐든 이제 뭐 투자자의 세계에서 주식의 세계에서 이런 태세 변환이란 건 되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라져 버렸고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계속 오르면서 나스닥이 5.2%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캐리하면서 한국, 일본도 다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상 폭락 전의 지수는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뭐 17,632이라 가지고 단기 고점 대비 한 5%만 빠져 있는 상황이고 8월 1일 FOMC 때 올랐던 가격을 이미 회복을 했고요. 뭐 니케이도 단기 고점 대비 90%이지만 폭락을 시작하기 전에 가격을 바로 회복을 했고 엔화가 그동안 오른 걸 생각하면은 사실상 많이 회복하고 거의 회복한 걸로 보이거든요. 코스피도 2697인데 요건 제가 이제 인버스를 사기 시작했던 그런 가격인데 한마디로 이 정도면 높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가격이었거든요. 그 가격, 그러니까 8월 2일의 가격을 이미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폭락 후에 회복은 했지만 여기서 원래의 고점까지 뚫는 데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일주일 내내 오르면서 이번 내내 오르면서 기존의 고점이 한 달 뒤나 한 달 뒤, 6개월 뒤에 이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당장 다음 주면 뭐 돌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금융시장의 단기 기억력, 금융시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사실이나 정보들 자체가 빨리빨리 이제 이게 소화돼 버리면서 그걸 사실상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따르면 이미 일주일 전에 있었던 다 블랙 먼데이는 이미 잊혀진 일제처럼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뭐 지나간 태세 전환들을 한 것을 정말 정리를 해봤는데 7월 10일 정도에 그때 보면은 저도 이제 내용을 썼었지만은 어떤 하락의 단서도 찾을 수 없다. 뭐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7월 17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피격이 발생하고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트럼프가 한 말들 자체가 변동성이 원인들이 되었거든요. 뭐 대만 방위비를 더 내야 된다. 뭐 전기차 같은 거는 이제 자기가 당선되면은 보조금을 없애겠다. 라든가 이런 것이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조금씩 조정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덧붙여서 뭐 실업률도 나오고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거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버핀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8월 3일 토요일 돼가지고 엄청난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여기 촉발돼서 이제 8월 5일날 갑자기 떨어지더니 그리고 이제 그 주까지는 이제 더블딥 추가락 얘기 나오다가 이제 5일 내내 올랐더니 바로 이제 뭐 침체
폭락, 실업률, 뭐 패드가 이미 너무 늦었어. 3위 법칙 이제 3위 법칙 이제 누가 했는지도 이제 사람들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리비아 샴인가 그분 뭐 인터뷰도 많이 잡히고 여러 방송에 많이 초대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그 잡아놓은 방송이라든가 출연하는 거 전부 다 취소 당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예전에 당장 5일 전에 얘기, 일주일 전에 얘기가 지금 다 소멸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다음 주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또 이제 얘기 나올 겁니다. 삼천피 얘기, 삼천피 얘기. 이제 7월 10일까지는 한창 나오다가 이제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삼천피인데 제가 쓰고 나서도 이제 한번 기사 보니까 삼천피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더 진전되면은 원래 9월, 10월은 이게 계절성 때문에 흔들리고 더군다나 이번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한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9월, 10월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가 얘기, 골드락스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태세 전환이 있었다는 거, 참 놀라울 따름이고 이런 거에서는 한번 또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 급락이 이어졌을 때 이번 급락에서는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 오르고 인버스가 올라줬으니까 인버스랑 채권 다 팔고 그 가격.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 5,500 팔고 채권도 한 500만 원 있었었는데 그거 팔고 해가지고 6,500만 원 정도를 8월 2일부터 17일까지 이제 떨어진 거에서 떨어진 주식 중심으로 해서 샀죠. 사가지고 이번에 5일 내내 올랐으니까 그 주들도 다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상당히 이제 수익을 많이 거두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력을 돌파하고 이번 주간에 1,100만 원 정도 수익을 넣게 되었네요. 어찌되었던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다 낙관에 좀 빠지고 있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조금씩 좀 더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뭐 보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이제 제 방식 자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이 좋아 보여서 이런 산다. 하지만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잘못된 정보라든가 돈이 안 되는 정보를 드리게 되면 혹시나 보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갈까봐 내가 확실히 좀 더 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제 내가 이걸 어떤 사실을 전파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락장을 거쳤을 때, 그러니까는 버핏이 이제 물이 빠졌을 때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처럼 뭐 장이 좋을 때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하락했을 때, 하락장을 거치고 나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돈을 벌고 있었으면은 내 방식이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을 거치고 그것이 그래도 돈을 벌면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제 자신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방식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내 방식을 좀 더 남들에게 전달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락장을 거치고 하락장에서 다시 또 수익을 내고 하니까 좀 더 자신감을 붙었고 그래서 좀 더 내 채널을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쇼츠도 좀 더 찍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컨텐츠인데 돈 벌어서 뭐라는 코너인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투자 같은 거 좀 더 집중하고 돈을 버는데 관심을 가지려면은 내가 투자의 성과 같은 것을 로 인해서 내가 어떤 효용 가치를 얻고 내가 좀 이익이 되고 내가 좀 즐거워야 이게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서 벌게 된 돈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는 거 그런 거 같은 걸 좀 더 소비하는 거 영상을 하면은 나도 이렇게 저런 거 사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돈 벌어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한 주간의 매수 주식처럼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던가 이게 꼭 이런 정보 말고도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 같은 걸로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또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릴 건데 또 한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 만들면서 제가 PPT 그 내용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드는데 거의 하루 정도를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런 작전이 맞을까? 뭐 내세로 검증해보고 내용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내 정보로 인해서 남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고 손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동영상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좋아요, 많은 좋아요 또는 구독을 해주시면은 많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트로를 마치고 이제 지난주 계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시장을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낙관이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뭐 8월 올라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종가로는 뭐 3% 정도만 하락한 거고 프리마켓에서나 좀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뒷날도 바로 반등했으니까 요 정도 하락 가지고 뭐 더블 딥이라든가 뭐 침체 나온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9월, 10월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안 좋은 대사성이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존의 가격은 회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9월 중순에서 뭐 계절성 변동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기존의 고점은 이제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회복이 그렇게 빠를 거라 생각 안 못했어요. 그래서 2,700, 17,500 정도면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봤었었는데 웬걸 이거 한 주 만에 바로 17,500을 돌파했죠. 지금 17,631이고 기존 거의 고점 대비 진짜 전고점 대비 5%만 빠진 그런 상태까지 바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했던 부분 중에서 자 버핏이 이제 애플을 많이 팔았는데 어, 계속 떠질 때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었는데 옥시를 안 사요 이 할아버지가. 옥시를 계속 사셨는데 왜 안 사지? 뭐지? 음, 정말로 이제 애플 판 것이 침체를 생각해서 안 팔아버리신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은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그루들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는지 보면은 썰틴F에 나오니까 요걸 보면서 내가 좀 이제 그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생각하는데 예, 근거 자료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8월 15일이 지나고 이제 각 대가들의 썰틴F가 공개됐죠. 그래서 봤더니 버핏 할아버지는 이제 애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쉐브론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력 종목들을 많이 매도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매수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울타 이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되게 극도로 미미한 정도의 양을 매수했고 이런 정도의 매수는 사실상 버핏이 직접 했다고 보기보다는 뭐 토드 컴즈나 테드 웨슬러 그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치 이제 기사에서는 애플 팔고 울타 샀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야 요게 정말 많이 산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곤 하는데 애플 매도량이랑 울타 매수량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소량 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옥시라던가 일본 상사 추가 매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드라켄밀러님 보면은 이제 이미 지난 분기 때 마이크로소프트만 더 사시고 그다음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엔비디아 그리고 뭐 이미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파셨죠. 그런데 그나마 있던 애플이랑 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마저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아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분이 지금 단기간에 오르는 주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그니피센트 7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다 팔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옥시를 계속 추매하시던 버핏이 별로 사지도 않고 이번 분기엔 아예 추가로 매수한 게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매수량을 줄였고 그리고 스탠리 드라켄 밀러도 대형 주중을 많이 줄인 걸 보면 이런 스탠스 봤을 때는 조심할 때가 맞긴 맞는 것 같고 특히 대형 조심할 때가 같고 하락의 가능성도 좀 더 높아 보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말씀 또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의 매수 매도 주식을 이제 먼저 가보면 일단은
제가 지난주 8월 5일까지 해가지고 채권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인버스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덱스 200, K10, 30 그리고 K 코덱스 레버리지 해가지고 상승 ETF에 베팅을 했는데 5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조금씩 매도를 했어요. 특히 마지막 날에는 2,700 정도까지 갔는데 제가 지난주 계획에서는 2,700이면 반 정도는 매도를 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기세 좋게 올라가지고 그렇게까지 팔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 25% 정도만 팔았고 나머지는 한 527만 원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GV가 제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분명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국장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리고 며칠 뒤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조금씩 오르다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된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은 정말 이게 그럴 수 있냐 싶기는 하지만 이제 버핏이 이렇게 울타 이제 화장품 업체를 사면서 미국의 올리브영이다 하다 보니까 CJ가 이제 금요일날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CJ가 많이 오르면서 CJ 자회사인 CGV도 오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야 그럼 정말 국장은 좀 특이한 이제 특이한 곳인 것 같고 어찌되었든 뭐 이제 CJ 때문에 올랐든 아니면 실적 때문이든 어쨌든 제가 이거는 한 900만 원 정도는 제가 이제 쭉 가져가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오를 것 같아가지고 300만 원 정도는 추가 매수하면서 요건 6천 원 넘으면 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하락장일 때 많이 빠지니까 좀 더 매수한 게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실현하면서 이제 그걸로 수익 실현해가지고 단기 매도 전략은 실현해서 성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8월 5일 하락 이후에 이제 주식들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요 반등에서 빠진 주식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이제 하이브 이런 건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5일 하락 이후에 그렇다고 약간 불안한 시즌이었는데 갑자기 뭐 침체 얘기를 좀 했더니 이제 그리고 어닝 쇼크 나왔더니 하필 그때 이제 발표가 나와서 이제 많이 빠졌고 LG생건도 화장품이라서 따라서 덩달아 같이 빠졌고 그래서 이때 많이 샀고 하이브도 이제 잘 오르지 못했는데 아니죠. 하루 8월 6일까지는 떨어졌는데 8월 7일날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갑자기 이제 슈가의 음주운전 플러스 하이브 이제 방시혁 이장이 과즙 세연인가 그분이랑 LA에서 돌아다니는 거 목격되면서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빠져서 기회가 와가지고 하이브랑 JYP, YG까지 해서 이것도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엔트랑 K화장품은 상당량 매집을 해서 이제 매수량에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8월 5일날 바로 반등해서 많이 못 산 것이 중공업이랑 삼성전자인데 요거는 좀 더 기회가 있었으면 좀 더 사고 싶어요. 요거는 좀 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거 중에서 이제 한전 KPS가 하나 있는데 요건 한 주만 사둔 게 어, 이제 한전 KPS가 사실상 전 배당주로서 저번 작년까지 가져왔었던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몰랐는데 요게 원전 관련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전 관련주? 그래서 이게 원전 테마랑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봤더니 아 한전 KPS에 한전이 맡기니까 원전 따도 이제 원전 관련된 거에서는 이제 그 업무를 맡긴다고 이렇게 해서 원전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배당 때문에 좋아했던 주식인데 이제 원전 테마까지 걸려 있다고 하니 뭐 지금 가격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지만 혹시 좀 더 빠지게 되면 기회가 되면 살려고 한 주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그 가격 변동을 보고 싶어서 사뒀고요. 그리고 이제 판 것들이 이제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요건 말씀드렸듯이 달러는 너무 변동성 적어서 제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본전된 가격이 되니까 바로 다 팔아버렸고 요것도 그냥 뭐 큰 이득 생각하지 않고 기회 되면 다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등해가지고 원래 가격들을 회복한 주식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도 그렇지만은 일단 뭐 갑자기 빠지는 주식들 있으면 살 거고요. 그 오르는 주식들 생기면 조금씩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상승하는 이 상승지수 ETF 파는 거랑 인버스를 다시 매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면은 2700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까 생각했는데 바로 올라 버리니까 이 정도면은 인버스 사기도 나쁘지 않은 지수인데 인버스를 사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수를 많이 팔기로 했는데 어떻게 팔지? 요거를 좀 더 생각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획에서는 제가 상승지수 ETF는 코스피 2700 정도에 올라오면 많이 올라온 거니까 50% 정도는 제가 매도한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이게 단 일주일 만에 바로 올라와 버리고 금요일 되니까는 2650 이런 거 다 건너뛰고 바로 2690까지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의 기세로 올라와 버리면 야,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그리고 뭐 내 욕심 때문에 아 이거 좀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확실히 좀 드는 거예요. 이런 감이란 것이 정확히 맞진 않지만 그래서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25%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세와 이제 분위기 때문에 2800 금방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상단은 그럼 2800을 넘어서 기존의 고점 기존의 7월 2일이었죠. 7월 2일 3일 때 2900 거의 근처까지 간 데가 있었는데 요 근처까지 한번 이 기세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단을 올렸고 그럼 현재 지수 대비 한 7.5% 높은 가격이니까 요거에 맞춰서 분할해서 매도해야겠다. 그렇게 치면은 한 1%당 제가 한 코덱스 200은 30만 원, 레버리지는 15원씩 팔면 돼요. 근데 요거 파는데 어떻게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난 10만 원, 뭐 코덱스 200은 10만 원, 또 레버리지는 5만 원 정도만 팔면서 5장에 들어서 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좀 추가 매도해가지고 좀 이익을 극대화해 보려고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기회성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계속 오르는데 또 너무 빨리 올랐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다음 주에 바로 뭐 2,800까지 갔다. 그러면 아직 기회성 영향 오기 전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그러면 좀 더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이건 좀 더 상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매도량을 좀 더 줄인다거나 해가지고 그때그때 좀 맞게 좀 대응을 하려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단은 날짜를 봐가면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의 경우에는 뭐 여기서 상승할 때 쭉 팔아버리는데 이번엔 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상승할 때 쭉 하지 않고 좀 지켜봤다가 찍고 이렇게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시점에 한번 팔아볼까?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 해봐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오를 때 좀 쭉 팔던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해보고 있고 기회를 봐서 기회가 되면 한번 실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매수 계획인데요. 제가 보통 인버스는 한 1300, 코스닥 150 기준으로 해서 1350 정도부터 좀 매수를 시작을 해서 1380, 90 될 때 좀 이제 사고 그래서 이제 쭉쭉 매수를 해왔었는데 요런 기사라면은 1400을 꼭 찍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1400 이하에서 많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쭉 올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인버스랑 곱버스는 한 100 정도만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단을 정할 때 이거 상단이 아무리 그래도 코스닥이 한 지난 고점 이게 4월 고점이거든요. 그때 한창 우리 선거 있어가지고 주식 분위기 띄울 때 1170원 찍었었는데 지금부터 한 1400 찍은 다음에 그때 10% 이상 1570까지 요거 이상은 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1%당 200에서 100만 정도씩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런 거는 다 이제 그도 이제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지금 이미 다 그 오르는 종목에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지만 일단 주식을 팔고 남은 여윳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팔았어.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중공업주도 많이 오르고 아니면은 CGV도 많이 오르고 화장품도 올라서 내가 주식을 많이 팔았어. 주식이 팔아가지고 돈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빚만 갖고 있기에는 좀 아까워. 근데 살 주식은 없어. 이럴 때는 제가 인버스를 매수하겠다. 왜냐면은 통장에서 빚 갚는 빚으로 하는 5%이잖아. 떨어질 것 같은 생각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인버스 매도 수익이나 그래서 인버스 매도 수익이 너무 높다고 생각될 때는 이제 그때서 이제 인버스를 좀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베이스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기존 주식을 팔고 남은 여윳돈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요 기준 내에서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버스로 해가지고 인버스 해와야 이제 떨어지는 건 10% 20%인 거니까 10% 수익 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종목 오르는 거는 뭐 사실상 천장역시 계속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있는 거 잘 파는 거, 상승주 잘 파는 거 좀 더 신경 쓰자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 주식인데요. 일단 이번 주의 특징은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100만 원을 실현했는데 스타벅스가 하루 만에 25%를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 300만 원 이번에 하락할 때 샀는데 300만 원치 산지 며칠 안 돼서 바로 올라 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한 100달러 선이었고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1년은 무슨 뭐 하루 만에 올라 버리니까 고맙다 생각하고 이제 90% 그냥 그날 다 팔아 버렸고 나머지도 한 하루나 이틀 뒤에서 팔아가지고 지금 한 주만 가지고 있고 76만 원 이제 바로 실현해가지고 커피 값으로 치면은 거의 1년 내내 먹어도 될 값을 뭐 벌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베리 땡큐고요. 그리고 일본 주식은 좀 이제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상태고 이제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채무는 많고 그리고 N은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식이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인 야구 같은 거는 산 이유 자체가 N이 너무 싸니까 N이 너무 싸니까 뭐든 일본 주식 사야겠는데 뭐 사지 해서 고르고 올라서 산 게 그 라인 야구였는데 이제 N이 비싸졌고 사실상 이제 산 이유가 없어졌게 됐으니 지금은 이제 제가 라인 야구 자체는 5% 정도 수익이지만 N이 10% 올라 버렸으니까는 팔면은 한 12%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도 뭐 만족한다 싶어서 좀 팔고 있고 나머지 주식도 이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엑스도 같은 생각에서 좀 팔았고요. 이거 같은 것도 적었네요. 200주 아니고 100주네요. 이거 지난주가 안 지운 거고 요게 맞습니다. 100주 팔았고 글로벌엑스 소량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하락장에서 샀던 게 TQQ랑 코루 요거들을 이제 조금씩 팔고 있는데 이것 또한 24% 정도 판 것 같아요. 요거에서는 또 이따 좀 말씀 또 드릴게요. 뒷장에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것저것 좀 팔기 시작했는데 살려니까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쿠팡, 뭐 STR,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디즈니, 버라이즌,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 그다음에 킨더 모건 이런 거 샀는데 많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느 정도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점에서 많이 사기 때문에 이미 오른 주식이라고 보이니까 많이 못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뭐 9월, 10월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제 무리해서 살 생각은 없고요. 또 일본 주식도 이제 일본 주식만큼은 좀 더 흘림 돌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올린 것이 아니라 물가 때문에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하도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매력이 떨어져서 이거 올라가긴 가지만 일단 올라가는 그 상승세의 힘이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해질 거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거 올라가는 거 오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올랐기 때문에 잘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기는 좀 그러니까 좀 더 매수는 신중하게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제가 8월 5일 날 떨어진 거 보면서 이거 홍콩에도 기회 오는 거냐 해가지고 봤었거든요. 텐센트 좀 더 사고 싶어서 이제 봤었는데 8월 5일에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향을 안 받는구나 생각했고 그래도 혹시나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고 텐센트 알리바바 좀 더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상태로 홍콩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TQQQ는 이게 일단 저점에서 잘 사고 오르면서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까 생각했을 때 이건 트레이딩 방식이니까 뭐 오를 때 3개, 떨어질 때 3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제 오르고 떨어질 때 조금씩 사면서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번 주 내내 오르기만 하니까 계속 팔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바이앤홀드만 더 못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일단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 좀 그래도 등락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대신에 다만 세 주씩 팔지 않고 그냥 한두 주 정도씩만 해서 오르면 한 주, 떨어지면 한 주, 다시 오르면 한 주, 오르면 한 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등락에 따라서 파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가면 일단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에 반 정도는 정리해서 100만 원 정도만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수익 공개인데요. 음, 그래서 제가 5월 17일이었죠. 5월 19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50대 최고 수익 때가 1억 이게 지금 올해 수익으로서는 4,700, 700, 4,7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 총 수익으로는 1억 800만 정도가 지금 최고 수익이었던 것 같은데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뭐 1억을 바로 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또 새롭네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수익도 이번 주에는 이제 1,100만 원 찍었는데 살펴보니까 이번 주 주간 수익 중에서 올해 주간 수익 중에서 최고로 많이 올린 한 주였더라고요. 베스트 위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4,100만 원 복귀를 해가지고 수익률은 제 투자 원금 기준으로는 50%. 그리고 올해 이제 뭐 레버리지까지 합친 수익률로도 3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기분 좋은 얘기들이네요. 수익 1억 돌파, 뭐 수익률 50%, 최고의 주간 수익. 그리고 어, 또 이번에 추가된 것이 외화를 추가했는데요. 달러를 많이 팔고 이제 일본 주식 팔다 보니까 외화가 쌓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1380원에 팔고 9.3달러, 9.3엔에 팔고 하다 보니까 1350원, 60원 그리고 9.1엔에 파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덜 팔다 보니까 N이 그냥 쭉 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조금씩 좀 올려면 팔고 또 얘는 혹시나 일본 주식은 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들고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주식은 장기적으로 엔화가 오를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1360원 이상 올라가면은 뭐 60에서 100만 원, 70에서 100만 원 이렇게 팔고 그리고 계속 달러만 들고 있긴 그러니까 버라이즌이라든가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을 많이 주니까 특히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탠리 드라켄밀러가 많이 샀죠. 콜옵션까지 산 주식이니까 이런 주식은 자체에서 큰 나라는 없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팔아보고 달러가 이렇게 오르지 않으면 버라이즌이랑 필립 모리스로 바꿔 넣어가지고 배당을 가지고 배당 받고 있다가 요 주식도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팔아가지고 차익 실현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향후 계획인데요. 이제 이번 주에 캐치 프라이즈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파티에서 너무 빨리 나와도 안 되지만 끝까지 남아서도 안 된다. 지금 이제 뭐 5일 동안 계속 오르는 그런 회복 상승의 파티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계속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쭉 오르고 있는데 쭉 오르는 시점에서 아 이거 이미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팔자 해서 다 팔아버리면 그 이후에 상승을 지켜보는 게 좀 괴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올해 은행주 같은 거 은행주도 이제 4월 총선이 끝나면은 이제 하락이 많이 시작될 것 같아가지고 은행주도 이제 올해 초에 많이 팔았죠. 판 후에 많이 올랐고 예전에 포스코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 팔았는데 구에 많이 올라서 가지고 그 위에 발생한 수익들은 향유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 롱이 생각보다 더 길게 갈 수 있으니까는 그에 대해서 너무 일찍 팔지 않도록 천천히 좀 자제해서 참아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반대로 하락에 대한 정보등은 이미 열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보들을 좀 몇 가지 써보면 채권 수익률 곡선 역전 시에 침체가 오는데 그 침체가 언제 오냐면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될 때 찾아온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지금 이거 수익률 곡선 정상화가 지난주에 있었죠. 다시 또 역전되기 시작되었는데 어찌됐든 정상화된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서 그러면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솔직히 있긴 하다. 데이터적으로도. 그리고 대가들이 이미 주식을 상당 부분 정리했다는 거. 버핏 그때 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버핏도 이제 사실상 애플의 대부분을 팔아버리고 신규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및 보유량이 원래 많았던 분인데 지금 그 많던 보유량에서도 2배 이상 더 보유량을 늘린 상태고 스탠리 드라켄밀러도 이번에 뭐
뭐 이제 필립 모리스라든가 그다음에 음, 그 헬스케어 주식 그리고 부동산 주식들 사면서 약간 배당에 좀 더 신경 쓰는 배당에 좀 방어적인 주식들을 좀 더 구상한 거 보면은 구상했고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은 이미 2004년 2월에 지금 이제 많이 팔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높았을 때 팔고 저점에서 사는 것이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 회사 주식을 이미 2월에 팔았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랐지만 CEO 계속 팔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결국 이제 하락에 대한 정보이고 이런 것이 이미 노출됐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계속 신경 쓰면서 가져가야 할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파티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파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파티가 계속될 것이다 뭐 영원할 것이다 해가지고 계속 좋은 소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런 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얘기에 심취해져가지고 아 이제 끝없이 오를 거야 뭐 금리 인하하니까 뭐 내년까지 계속 상승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상승에 도취돼가지고 중요한 정보들 하락의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상승을 즐기면서 천천히 매도를 하되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집을 하면서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락이 시작된다 싶으면 미국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처럼 사실상 큰 하락 없이 잠깐만 하락했다가 쭉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월, 10월 개장성 안 좋다고 하고 대선 때 흔들린다고 하지만 흔들림은 작고 상승은 클 수 있고 또 흔들림이 계속 짧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 하락 전에 여기서 다 판다는 생각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기대면 팔고 없으면 그냥 하락 버티고 그냥 올라가는 거고 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주식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은 요게 짧거나 깊지 않을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버텨서 그냥 쭉 가기보다는 뭐 근처에서 올랐을 때 어느 정도 팔고 하락 나왔을 때는 다시 사는 방식이 한국 주식은 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같은 거에는 뭐 파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좀 팔아가지고 다시 되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쇼츠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컨텐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올릴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주가 또 지날 텐데 다음 주 또한 이번 주처럼 많이 오르는 주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도 빵빵해지는 걸 기원하면서 그럼 다음 주에 또 한 주간의 매수 매도 주식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